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12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 변동성이 조금 심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0.4%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약 0.5%의 하락이 나왔고,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0.7%의 상승이 나오면서 57,3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선주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물론 중간 과정도 중요하지만 종가가 그날 최고가로 마무리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게 다 모두 신고가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흐름이 상당히 재밌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현대차도 약 0.8%의 하락이 나왔고, 최근에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오늘 약 4%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그동안 화이자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오늘은 조금 쉬어갔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 강한 순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하락세를 부추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대금을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확실히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죠. 거래대금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증시의 에너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지만 내일 다시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오늘 순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었지만 이런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과 달리 그렇게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 쪽에서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61,0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고,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현대차를 살펴보시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을 살펴보면 그동안 화이자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이어졌지만 오늘은 모두 양매도세가 나오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이 나왔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생활건강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고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삼천당제약, 두산중공업, 현대백화점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네이버, 교촌 F&B, HMM, 셀트리온, 시젠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교촌 F&B, 교촌치킨이죠.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촌치킨을 좋아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교촌 F&B를 내다봤을 때 딱히 매수할 만한 포인트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다고 성급하게 진입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그 중에서도 코스피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하루 종일 변동성이 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옵션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성이 부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은 조금 변동성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흐름이 좋은 이유가 단순히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미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활력을 찾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흐름이 좋고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살펴보시면 니케이와 달리 아직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어서 독일 증시.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상승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연말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와중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내년에 3.6% 성장이 될 것이고 코스피는 2,800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갖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왜 2,800포인트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점에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아래를 살펴보시면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개선이 되고 무역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한국과 대만의 경제활동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살짝 돌파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동안 이 시점, 지난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를 기록했던 이 순간하고 현재 순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아직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100%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실적이 좋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측면을 봤을 때 지난 3월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크게 나아진 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증시는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무려 10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내비쳤고 어쩌면 이런 부분이 세계 시장이 회복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 상황,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 코로나로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 경기 민감주라든지 소비재, 여행, 항공 이런 업종들까지 같이 상승이 나오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골드만삭스의 2800포인트,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지금 파란색 차트가 코스피 지수, 그리고 주황색이 환율이에요. 그런데 언뜻 비교를 해봐도 환율과 코스피 지수 조금은 반대되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수가 더욱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정말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경제는 더욱더 회복이 될 텐데 그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지 아니면 상승할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라는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지난 3월달부터 저번 달 말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순매도했던 금액이 약 25조 원 가까이 됩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약 37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을 살펴보시면 무려 3조 4천억 원을 순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들, 그 자금이 국내 증시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2400 후반을 가리키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면 지금부터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반드시 코스피 지수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더 시장을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 소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되었던 많은 종목들이 있죠. 지금 아래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진단키트주, 시젠, 그리고 알서포트, 수젠텍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차트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속적인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고 또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올해 안에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중간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한껏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는 2020년이 아니라 2021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실적을 내다봤을 때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정말로 코로나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라면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고,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지만 딱히 코로나와 연관이 없었다, 그럴 경우에는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동안 지수의 상승과 함께 개별 종목의 상승을 이끌었던 언택트 관련주, 특히 코로나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 항공, 여행,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까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좋아질 점들이 많은지 아니면 나빠질 점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좋아질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도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는 2020년이 아니라 2021년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보니까 시진핑 방안이라는 키워드가 상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 측면에서 11월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기사와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화장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시진핑 방안, 간헐적으로 찌라시 같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시진핑 주석이 국내를 방한하고 또 연말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화장품 관련주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택트 관련주와 함께 같이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와서 모두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